네, 안녕하십니까. 핵사이다 임원조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이제 장마가 끝난 후 매우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매우 뜨겁습니다. 날씨 때문만이 아닙니다. 내년 미국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민주당 경선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행동 때문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오하이오 신시내티에서 선거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비판의 내용은 민주당이 진보적인 초선 4명의 여성 의원들에 의하여 이끌어질 경우 결국 민주당의 앞길은 막막할 것이라는 비판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 미국이 싫으면 내가 태어난 나라로 돌아가라며 미국 민주당 초선 의원인 일한 오마르를 공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한 오마르는 아프리카 소말리아 태생으로 10살 때 미국으로 피신 와서 시민권을 얻고 작년 하원 국회의원에 당선합니다. 오마르는 지속적으로 미국을 비판했었습니다. 미국은 최악의 나라다. 정의가 없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테러로 3,000명이 죽은 9.11 사태를 some people did something, 어떤 사람들이 뭔가를 한 것이라고 덤덤하게 얘기하면서 미국민들의 격분을 산 바 있습니다. 트럼프가 얘기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엉망인 이란 오마르, 내가 태어난 소말리아로 가라. 그리고 정상적인 나라로 한번 고쳐봐라. 그리고 다시 돌아와 어떻게 소말리아를 고쳤는지 얘기해 다오라고. 그러자 미국의 민주당과 좌파 언론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트럼프의 이 말이 인종차별적 발언이라고 비판하면서 전면에서 공격을 해 들어갔는데요. 사실 내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이번에는 볼티모어 국회의원인 일라이자 커밍스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볼티모어가 어디 있는 도시인지 아십니까? 트럼프가 볼티모어가 미국뿐만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한 도시로 전락했다라고 비판했을 때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볼티모어가 발전하지 못한 중부 쪽 내륙에 있는 정말 외제의 도시인가 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았습니다만 아닙니다. 가장 발달된 미 서부 지역, 워싱턴 바로 위요. 거리로는 차를 타고 1시간 정도 가면 곳에 떨어져 있는 도시가 볼티모어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위성도시, 성남, 안양, 수원, 안산 정도의 도시라고 보면 됩니다. 커밍스는 볼티모어에서 선출된 민주당 중진 국회의원입니다. 1995년부터 20년을 넘게 13선을 내리 당선한 막강한 국회의원인데요. 트럼프는 커밍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커밍스, 네가 미국을 비판하고 정의를 부르짖기 전에 너의 지역구인 볼티모어나 잘 챙기라고. 이 양반아, 볼티모어가 미국에서는 최악의 도시가 되었잖아. 쥐가 들끓고 설치류가 돌아다니는 도시가 되었고 교육이 황폐해졌으며 당신을 뽑아주는 흑인들의 삶이 점점 최악이 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민주당과 미국의 좌파 언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트럼프는 인종차별주의자다. 또 흑인을 공격한다. 일라이자 커밍스, 볼티모어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당선한 이 국회의원은 바로 흑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언론들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수 언론, 진보 언론, 좌파, 우파 할 것 없이 입을 맞춰서 트럼프를 비난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한글 기사만 보았을 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인종차별. 인종차별적 발언은 미국에서는 금기시하는 단어입니다.
다양한 유색인종들이 어울려 사는 동네가 바로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은요, 트럼프가 인종차별적 선거운동으로 백인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그런다고 논평합니다. 과연 인종차별적 발언과 선거운동으로 내년에 트럼프가 당선할 수 있을까요? 지난 2016년 힐러리는 마찬가지의 전략으로 트럼프가 레이시스트,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선거운동을 했습니다만 미국민 유권자들에게 잘 먹히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할 수 있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바보가 아닌 한, 공화당이 바보가 아닌 한 인종차별적 정책이나 발언을 통해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이러한 발언, 행동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중요한 건 트럼프의 말을 정확히 듣고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되는 지역이 볼티모어시였습니다. 잠시 동안 선거구가 없다가 지난 1953년에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1995년부터 지금까지 13번에 걸친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더 많은 볼티모어 시장 선거, 시의원 선거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당선된 바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요, 영남이나 호남일 텐데 이 커밍스 국회의원은, 이 흑인 국회의원은 지지도가요, 매번 70%가 넘었습니다. 7, 80%에 육박하는 지지를 얻어서 당선됐기 때문에 영남보다는 우리나라에서는 호남의 광주와 비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볼티모어시는요, 따라서 지속적인 민주당 시장, 민주당 국회의원에 의해서 수십 년간 정책이 추진되었고, 그로 인해 추진된 좌파 정책의 최대 피해자였다는 것이 트럼프의 핵심적 비판의 내용인 것입니다. 볼티모어뿐만 아닙니다. 트럼프가 비판하는 것은 내리 민주당이 당선되는 민주당 텃밭 주요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트럼프는 비판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동네가 바로 볼티모어시라는 것이죠. 실제로 볼티모어는 몇 년 전 영국 BBC 방송도 이거 볼티모어를 다큐멘터리를 통해 방송하면서 여러분들은 이 방송의 화면을 보시면 결코 이것이 미국이라고 믿지 못하실 겁니다. 쥐와 설치류가 들끓고 황폐한 도시를 보면, 황폐한 도시를 보려면 바로 이곳에 와야 할 것입니다 라고 비꼬는 다큐멘터리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또한 커밍스도, 트럼프가 비판한 볼티모어시의 국회의원 커밍스도 예전 방송 화면이 다시 재조명받고 있는데요. 커밍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회에서 볼티모어에 마약이 들끓어 내가 보기에는 13살, 14살 정도의 청소년들이 마치 좀비처럼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다 라고 커밍스가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흑인을 비판하면 무조건 인종차별주의적 공격이다 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인종차별주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트럼프는 미국병을 고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가 역차별되는 인종차별주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살해당해서 죽는 사람이 1년에 10만 명당 몇 명인지 아십니까? 네, 여러 생각들을 하시겠습니다만 2.9명입니다. 그러니까 10만 명당 1년에 2.9명, 약 3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해당해서 죽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선진국들은요, 일명 안팎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우리들보다 많습니다. 5명입니다. 평균. 우리나라의 한 2배 정도 되는 수치인데요. 그러면 트럼프가 비판한 볼티모어시는 어떨까요? 여러분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가 2.9명, 3명입니다. 10만 명당. 미국의 평균이 5명이죠. 볼티모어시는 50명이 넘습니다. 볼티모어 인구가 우리나라 안산시 정도의 규모인 60만 명 수준인데요. 60만 명이라고 한다면 매년 300명이 넘는 주민이 살해당하고 있는 것이죠. 안전하지 않은 동네가 되었다는 트럼프의 비판입니다. 바로 이렇게 좌파 정치 지도자들이 좌파 정책을 펴서 도시를 망쳤기 때문에 결국 좌파들이 리드하고 있는 도시가 미국 전체에 살해당하는 주민의 평균 명수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한편 교육은 어떤지 아십니까? 볼티모어나 좌파 정치인들이 선출되고 있는 주요 대도시들 같은 경우는 이민자들을 대거 포용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볼티모어의 경우 중학교, 고등학교 교실에 영어를 모르는 학생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멕시칸, 히스패닉 등 영어를 모르는 이민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결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영어로 균일하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는 분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학습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제대로 수업이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볼티모어는요, 최악의 교육 수준을 보여주는 도시 중 하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고등학교 학생들 중 수학 능력에서 우수한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기사를 어제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트럼프가 비판한 것은요, 인종차별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비판한 것은 뿌리 깊은 좌파 정책과 그의 희생자가 된 도시이며 민주당을 찍었지만 결국 삶이 황폐해진 일반 흑인 유권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미국이 대단한 나라 같지만 수십 년 동안 잘못된 정책에 의해 미국 병에 걸렸고 이를 치료하지 않으면 미국은 재기할 수 없다는 것이 트럼프와 공화당의 생각인 것입니다. 트럼프의 선거 캐치프레이즈를 보면 답이 보입니다. 다시 위대한 미국을 만들자. Make Great America Again. 부유한 미국을 만들자. 안전한 미국을 만들자. 여러분, 흑인을 비판하면 무조건 인종차별이라는 선동에 트럼프는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다른 정치인이라면 언론의 눈치를 보고 국민의 눈치를 보면서 흔들렸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미국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비판하고 그리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을 새롭게 만드는 트럼프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소위 다양성이 정의라는 이념에 빠져서 흑인이나 유색 인종을 비판하면 무조건 인종차별주의라는 잣대를 들이대곤 했습니다. 제가 봐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지적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대결 속에 여성 문제를 잘못 문제 제기하거나 비판할 경우에는 미투에서 보듯이 성차별주의자로 잘못 비판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역차별인 것이지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숱한 비판과 비난을 감수할 각오를 하면서 미국 병을 고치기 위해 자신을 던지는 트럼프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듯이 트럼프가 해괴하고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트럼프는 상상 이상으로 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똑똑하고 용기 있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만약 트럼프 같은 정치인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을 찬양하면서
대한민국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가차없이 북한으로 가라 라고 호통치고, 언론이나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서 한국의 처한 상황을 개선해 나가려는 용기 있는 정치인, 그런 정치인이 우리나라에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최근 지난 보수 정권에서 보여준 역대 대통령들의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여러분,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가 있습니다. 한 20, 30년 전에는요, 미국의 좌파 정책과 우파 정책,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가면 갈수록 오늘에 이르러서는 양쪽의 정책이 민주당은 보다 급진적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왼쪽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분명하게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발목을 잡고 미국 주요 대도시와 미국 국민들의 삶의 질의 개선을 가로막고 있는 좌파 정책, 그로 인한 미국병을 치유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새롭게 위대한 미국으로 진보하지 못할 거라는 판단이 바로 트럼프와 공화당의 이러한 전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한국의 언론사들이 써대는 미국의 기사들을 온전히 믿지 마십시오. 한글로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미국 내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 좌파 언론과 우파 언론들을 들여다보면 왜 트럼프가 그렇게 공격적인 비판을 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지지가 더 오르고 있는지,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트럼프의 말과 행동의 진위를 파악하면 파악할수록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을 바로 봐야 글로벌 시대에 한국이 바로 보입니다. 이상 핵사이다 이본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